하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조금은 격차를 줄여놨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지금 딱 강등권이거든요. 네. 14위는 강등, 승강전을 통해서 강등 여부가 결정이 되고 15위는 바로 다이렉트 강등이기 때문에 강릉 시민 역시도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해시청 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26라운드가 이제 잠시 후면 펼쳐지게 될 텐데요. 김해시청 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 아쉽게 또 패배를 거뒀습니다. 하필이면 지난 경기에 맞붙었던 상대가 바로 이 부산교통공사거든요. 네. 승점 6점짜리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승점 격차가 좀 벌어져 있어요. 하지만 김해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포함해서 아직 5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5경기를 어떻게 치르냐에 따라서 승점 7점 차는 분명히 따라잡을 수 있어요. 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원정팀 강릉시민축구단은 지난 경기 또 승리를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승리가 기록이 됐습니다. 정말 13라운드 이후의 승리였고 네. 10경기 만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승리가 있기까지 무려 1무 8패를 기록했던 강릉이거든요. 네. 정말 오랜만에 승리의 단맛을 본 만큼 오늘 또 그 맛을 보고 싶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선수들 이제 라인업이 좀 확인이 될 것 같은데 두 팀이 또 맞붙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대2로 무승부가 났어요. 강릉시민 축구단이 약팀이지만 네. 이번 시즌은 하위권에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약팀이지만 의외로 강팀을 상대로 강합니다. 네. 자, 양 팀의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윤성효 감독이 이끌고 있는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차강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김민식, 유청윤, 박성우, 김은선, 이명건, 주한성, 김민준, 김창대, 루안, 배천석이 출전합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와 거의 비슷하게 10명의 선수가 갔고요. 차강 골키퍼가 정말 오랜만에 18라운드 이후 첫 선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오세훈 감독이 이끌고 있는 원정팀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김철호 골키퍼가 오늘도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이태준, 권승리, 강지용, 김민혁, 안세희, 박선주, 유청인, 이재호, 조현진, 심광호 선수가 출전합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와 대비해서 이 공격진의 선수들이 좀 바꿔졌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멋진 골을 기록했던 전성수가 벤치에 앉아 있고요. 오늘도 이 이태준 선수를 필두로 심광호, 조영진, 유청인 아니면 또 이재호 이런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활약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심판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은섭 주심, 김홍규 1부심, 김수현 2부심, 이태호 대기심께서 오늘 경기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김해시청 축구단은 오늘 홈경기로 펼쳐지게 되고 강릉시민축구단은 원정 경기로 펼쳐지게 되는데 강릉시민축구단은 원정에서의 승리는 없습니다. 강릉이 이번 시즌 유독 원정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홈에서는 제법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지난 경기 승리를 거뒀잖아요. 이제는 원정 첫 승. 리그 26라운드에서 도전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두 팀 모두 확실한 목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해시청 축구단은 이 챔피언십 진출에 목표를 두고 있고 강릉시민축구단은 역시나 이 강릉권 탈출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두 팀 모두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죠. 김해 같은 경우는 디펜딩 챔피언이거든요. 네. 사실 플레이오프에 이름이 없으면 좀 서운할 수 있어요. 이 K3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김해를 응원하고 K3를 좋아하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또 힘을 내야겠고요. 강릉시민축구단은 정말 내셔널리그부터 시작된 전통의 강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팀이 강등된다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네. 강릉시민축구단을 또 사랑하는 팬들과 K3를 사랑하는 팬들을 위해서 강릉시민축구단도 역시 힘을 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3위를 기록했던 강릉시민축구단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 김해시청 축구단이 리그 26라운드 목표를 두고 오늘 경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심이 이제 시간을 확인을 했고 전반전을 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김해시청 축구단, 오른쪽에 강릉시민축구단이 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경기에서 재밌는 사실이 김해시청의 센터백으로 나온 유청윤 선수와 네. 그다음에 오늘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한 것으로 보이는 유청인 선수가 형제예요. 네. 오늘 형제 간의 맞대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런 스토리까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름만 봐도 비슷하죠. 그렇죠. 청자 돌림인 것 같아요. 네. 자, 후방 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 김해시청 축구단. 일단 강릉시민축구단은 이 최전방에 한 명을 위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붙여주는데요. 루안 공을 따내면서 박스 안쪽 진입했습니다. 루안 좋아요.
자,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루안. 김민준이 뒤로 빼줍니다. 머리를 맞춰냈어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넘어집니다.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도 김해시청 같은 경우는 루안 선수를 한 번에 보는 롱패스를 한번 활용을 했는데, 김해시청의 이번 시즌 최대 장점은 여러 가지 다양한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루안 선수가 워낙 앞에서 볼을 지켜주는데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저렇게 롱패스도 잘 받아주지만, 루안 선수는 기본적으로 활동 반경이 되게 넓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 또 위협적인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강릉 입장에서는 사실 상대하기 되게 까다로운 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하게 붙는 과정에서 반칙이 주어졌고요. 김해시청 축구단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루안 선수가 최전방에서 많은 역할을 하면서 득점을 올리면서 상위권의 위치를 하고 있지만 이 주변 선수들의 득점이 조금 필요해 보이거든요. 사실은 김해는 루안 선수에서 시작되고 루안 선수에서 끝나는 약간 그런 느낌의 팀인데, 네,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안동희 캐스터가 언급하신 바로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번 시즌 김해가 순위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결정력 부족이거든요. 네, 지난 부산과의 경기도 보면은 공격은 김해도 충분히 많이 했고 잘했습니다. 하지만 김창대 선수라든지 배천석 선수라든지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확실하게 결정지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남아있는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반면에 강릉시민 같은 경우는 최근 경기를 보면은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수들이 굉장히 라인을 높게 올려서 앞에서부터 전방 압박을 좀 겁니다. 원래는 좀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고 좀 비기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다면, 이제는 어차피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해나 승점을 못 따니까 오히려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했고, 지난 경기에서 승점을 땄거든요. 오늘 경기 역시 같은 컨셉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민준.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올렸던 김민준 선수. 강릉 입장에서는 오늘 더블 볼란치로 출전한 주한성과 이명건, 김해의 주한성과 이명건 중에 주한성 선수가 아무래도 본인 포지션이 원래는 2선이거든요. 네. 3선에서 뛰었을 땐 수비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전방으로 투입하면서 일단 먼저 끊어내고 있는 강릉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이 주한성의 뒷공간에서 실점을 한번 했었던 김해이기 때문에, 네, 강릉은 이 주한성의 뒷공간, 주한성이 올라오는 그걸 노리고 그 공간에서 무언가 만들어보는 플레이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민식 선수가 오늘 왼쪽 풀백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전방으로 투입하는데 가운데 연결이 됐습니다. 박성우. 자, 가운데 전환이죠. 밀집이 많이 돼 있습니다. 자, 네, 그리고 김해 입장에서 강릉을 공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번 시즌 최근 경기들의 강릉을 보면은 이렇게 전방에서 압박을 하고 중앙 쪽에 많은 숫자를 두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한 방에 롱패스에 뜰리는 패턴이 많았는데, 지금처럼 롱패스를 활용하면서 상대 수비진을 이렇게 뒤로 물리고 이 공간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에서 본인들이 자랑하는 중앙에서의 패스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지금처럼 유기적인 좌우 전환이요. 자, 만들어낼 수 주한성. 있다면, 그 정면입니다. 조금은 먼 좋죠? 거리 안쪽으로 이 공이 뒤쪽으로 흘러가면서 공격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자, 김해는 지금 같은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네, 앞서서 전반 초반에 계속해서 롱패스를 통해서 상대 수비진을 의도적으로 좀 내려앉혔거든요. 내려앉힌 다음에 상대 수비진이 내려앉아 있으니까 오히려 그 열린 공간에서 본인들이 패스 흐름을 통해서 뭔가 좋은 패스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김해가 오늘 확실히 준비를 잘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김해시청 축구단.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강릉은 올라온 이 김해의 뒷공간을 한 방에 노려줄 수 있는 심강호 선수 같은 선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롱패스를 때려줬을 때는 이태준 같은 선수가 앞에서 볼을 지켜준다면 위협적인 역습을 또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또 이태준 선수가 신장이 또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버텨만 준다면 강릉에도 기회가 나오는 거고요. 유청희 선수 오랜만에 라인 복귀했는데 몸이 굉장히 가볍네요. 네,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먼저 끊어 나오는 김해시청. 왼쪽으로 벌려줬습니다. 김민식. 자, 오늘도 주장 완장을 달고 있는 김은선 선수입니다. 전반적 5분이 넘어가는 시점 속에서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여가는 쪽은 김해시청. 전방으로 띄워줍니다.
자, 트래핑 이후에 공을 살려냈는데요. 김창대가 왼쪽 넓은 공간 전지 패스. 자, 많은 선수들이 터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박스 쪽으로 붙여봤는데 흘렀어요. 오히려 좋게 연결이 됐고, 하지만 이 패스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강릉시민 축구단 선수들도 신장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네, 크로스를 통한 패턴, 특히나 이렇게 강릉 선수들이 볼이 날아오는 걸 보면서 클리어링 할 수 있는 자세라면 강릉도 무리 없이 헤더 클리어링을 지금처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김해는 뒷공간을 노리는 조금 더 위협적인 크로스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김해시청 축구단이 이 챔피언십 진출의 그 목표를 두고 있는데, 최근 경기에서는 승점을 얻어야 하는 경기에서 무승부를 좀 거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위권과는 점수 차이가 조금은 벌어진 상태입니다. 사실 7점이면은 제법 많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경기 무조건 일단 승점을 따고 그 다음에 내일 목포와 부산의 경기 기다려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목포도 정말 좋은 상승세, 부산도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부산 무섭죠. 네. 5연승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한번 보내는데요. 연결되지 않았고, 강지용 먼저 공에 선점을 냈던 강지용이 걷어냈습니다. 루안. 자, 두 명이 협력 수비. 다시 한번 수비 맞고 나가면서 공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릉이 측면 쪽에서의 수비 집중력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이 강릉이 이 측면 쪽에서 굉장히 약점이 있었던 팀이거든요. 네, 특히 강릉의 이 오른쪽에서 굉장히 많은 실점을 제공했던 팀인데, 빌미를 제공했던 팀인데 오늘은 일단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명건 선수가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왼발 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명건 선수인데요. 김해는 키커가 많죠. 네, 주한성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명건도 있습니다. 이명건 감아줍니다. 뒤쪽 좋아요. 가는데요. 자, 멀리 가지 않았고 경합 과정에서 유청인 자, 강릉이 공을 따냈습니다. 유청인 역습이죠. 앞쪽으로 역습이죠. 한 번에 보내는데요. 자, 깃발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지금 심강우 선수가 이 하프웨이 라인 중앙선 넘어서 이미 앞서 있었기 때문에 네. 업사이드가 소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굉장히 좋은 공격 시도였고, 김해시청도 공격에 나갔다가 뒷공간이 순간적으로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강릉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강릉시민 축구단은 오늘 경기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또 많이 나오겠죠.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강릉의 공격이 한 차례 나왔었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확실히 이 유청인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3선에서 주로 뛰었었는데, 네, 자, 지금 롱패스인데요. 오늘은 2선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유청인 선수가 공격적인 재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훨씬 자유로운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네. 자, 김철욱 골키퍼가 공을 잡아냈습니다. 이태준의 헤더. 이번에도 김해시청이 공을 가져갔고요. 루안입니다. 그 전에 주심의 휘슬. 자, 두 팀 모두 지난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해는 우승이라는 타이틀, 강릉시민 축구단은 전통의 강호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3위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더로 밀어내고 있는 유청윤. 이번에는 유청인이 받았습니다. 자, 좁은 공간에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는데요. 공간으로 밀어놨고 심광호가 받는 과정 반칙 선언됐습니다. 확실히 강릉이 볼을 전방으로 전개시키는 과정이 다른 경기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깔끔하고 간결합니다. 네, 그만큼 오늘 준비를 잘해왔다는 이야기고, 선수들의 몸 상태도 가볍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또 이어가려고 하는 선수들의 다짐도 볼 수가 있고요. 이 선수들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으면 의욕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정말 오랜만에 단맛을 봤거든요. 네. 분명히 분위기가 올라왔을 겁니다. 자, 낮게 감아주는데요. 머리로 밀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김해가 순식간에 숫자를 올려보고 있는데요. 높은 위치에서 끊어내고 있는 강지용 선수였습니다. 다시 한번 후방 쪽에서 공격을 시작하는 김해시청. 자, 김해시청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일정이 그래도 괜찮거든요. 마지막 경기가 김포와의 대결이긴 하지만 그 전까지 승리를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승점을 기록하게 된다면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일정이 지금 좀 좋은 편이에요. 네. 강릉, 청주, 양주, 평택. 그러니까 정말 리그 최하위권에 위치한 팀들을 연속해서 만나게 되는 김해입니다. 그래서 이 팀들을 상대로 차곡차곡 승점을 쌓을 수만 있다면 나머지 5경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의 반면에 이 강릉시민축구단은 일정이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상당히 많이 까다롭습니다. 네. 강릉 같은 경우는 김해, 목포, 경주, 대전, 천안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팀들을 일단 만나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수년된 경기죠. 양주 시민축구단과의 강등권 단두대 매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청희 선수가 전방 압박을 시도를 했고 침착하게 공을 끊어냈습니다. 김은선이 전방으로 루안까지 도달되진 않습니다. 오늘 강릉이 경기 준비를 정말 잘해왔네요. 네. 김해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공격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 5분 동안은 강릉이 더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대로 흘려주는데요. 넘어졌습니다. 자, 조금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주심이 경기를 멈췄고 강지용 선수가 안면 쪽에 통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진 이후에 이 발이 약간 동동 구르면서 고통을 표현했는데요. 네. 자, 선수들 이제 정말 리그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부상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경합하는 과정에서 이 팔꿈치나 팔 쪽에 맞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루안 선수와의 경합이었거든요. 자, 루안, 네. 네. 루안 선수도 직접 가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건넸습니다. 자, 루안 선수 매너 있네요. 네. 오, 자, 지금은 크게 부딪혔어요. 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김은선 선수와 이 심광호 선수의 충돌이었는데, 지금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소리도 굉장히 크게 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직전 상황에서 강지용 선수가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고, 그 직후에 바로 또 부상으로 의심이 되는 장면이 연출이 됐거든요. 두 선수 모두 이제 볼을 보고 경합을 하다가 네, 두 선수 모두 고의는 전혀 아니고요. 자, 경기가 전반전 이제 14분으로 향하고 있는데, 두 선수의 동선이 순간적으로 겹쳤죠. 자, 볼을 사이에 두고 두 선수가 볼을 향한 다툼이었는데, 자, 일단은 벤치진에 괜찮다는 사인을 보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자, 김은선 선수에 대한 사인을 벤치에다 보냈고, 심광호 선수도 일단은 이상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심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고요. 자, 김은선 선수는 뒤쪽 그리고 목 쪽에도 심한 통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수들이 저렇게 뛰어가다가 저런 식으로 부딪히게 되면은 정말 말 그대로 교통사고 같은 충격을 받거든요. 네, 경기 끝나고도 면밀한 체크를 좀 받아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은선 선수가 일단은 목을 부여잡고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고 있고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김은선 선수가 이번 시즌 김해에서 해주고 있는 역할은 이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승점 차이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네, 김은선 선수가 리그 초반에 나오지 못했을 때 얼마나 김해가 힘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김은선의 위치는 김해에게는 정말 지대합니다. 자, 경기가 재개가 됐습니다. 심광호 선수는 다시 들어왔고요. 김은선 선수는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높게 띄워 보냅니다. 세컨볼이죠? 자, 앞쪽으로 루안입니다. 루안!
선취골을 뽑아냅니다. 루안입니다. 루안이 굉장히 쉽게 넣네요. 네, 지금 한 명이 순간 적었던 기회라서 오히려 강릉도 긴장을 좀 풀었던 것 때문일까요? 루안 선수가 순간적으로 돌아뛰고 재치 있게 그냥 발바닥으로 밀어 넣으면서 이건 김철욱 골키퍼도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루안 선수는 올 시즌 11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시나 오늘 경기에서도 루안 선수가 또 득점을 올렸고요. 양팀의 경기 1대0 앞서 나갑니다. 확실히 김해는 후방에서 한 번에 날아오는 이 롱패스가 좋은 선수가 많은 부분이 네, 또 이렇게 결과로 이어졌네요. 전반전 15분까지 계속해서 이 전방으로 투입하는 패스가 많았었는데 15분 만에 그 결과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김해를 칭찬하고 싶었던 부분은 롱패스에만 의존하지 않고 쇼패스도 같이 병행했기 때문에 상대하는 입장에서 되게 까다로웠거든요. 네, 자, 연결이 됐습니다. 열렸어요. 높게 뜹니다. 심광호. 자, 정말 절호의 찬스 뒤에는 찬스가 온다는 축구간의 격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넣었어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터치가 살짝 뒤로 가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찬스였는데. 이 심강우 선수가 마음이 좀 급했나요? 네, 본인도 굉장히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본인도 알아요. 이건 넣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려운 바운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저거는 뒤로 튀었고 충분히 선수들이라면 땡겨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마음이 급했다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장면이긴 하지만 강릉이 이렇게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다는 거, 아직 경기는 17분밖에 되지 않았다는 부분, 오늘 경기 이대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태준 선수에도 효과를 또 보고 있고요. 확실히 축구는 항상 느끼지만 이 골이 들어가야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경기 1대0 균형이 깨졌습니다. 유창인 좋아요. 자, 2명 사이, 3명 사이 반칙 선언됐습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맞이하는 강릉시민축구단. 유창인이 이 선에 올라오니까 강릉에 없었던 공격 옵션이 하나 생긴 느낌이에요. 네, 사실 저렇게 드리블을 치더라도 발밑에서 이렇게 좀 짧은 숏 드리블을 치면서 선수 사이를 돌파하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전성수나 심강우 이런 선수들은 약간 우직하고 스피드 있고 이 파워로 좀 돌파하는 느낌이었다면 유창인 선수는 되게 약간 거의 남미 스타일로 네. 돌파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드리블 기술도 굉장히 좋고 개인 능력도 정말 좋은 유창희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디오 호네미나 반대편. 좋아요. 이 공이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지금은 킥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이태준 선수가 조금만 더 잘 갖다 댔으면 어땠을까 하는 또 아쉬움이 남는 장면인데, 앞서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강릉이 연속해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태준 선수가 연속적인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보여줬고요.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헤더 연결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오늘 저는 강릉이 이 김해를 상대로 라인을 올릴까?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강하게 맞불을 놓으면서 지금까지 약간은 팔꿈치를 썼다는 거죠. 네. 자, 한 번 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카드 주겠다. 네, 시그널로 한 차례 보여줬고요. 자, 루안 선수도 일단은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보냈고, 자, 루안 선수도 억울해요. 네, 오늘 강지용 선수랑 자주 부딪힙니다. 그렇습니다. 이 축구에서 규정집에는 없는 룰이에요. 일단 구두 경고 이런 룰은 없지만 심판이 또 재량껏 이렇게 또 운영하는데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운섭 주심께서 오늘 경기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붙여주는데요. 머리로 김철호 골키퍼에게. 자, 실점을 하고 나서는 강릉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자, 김민준의 압박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자, 무관중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선수들의 함성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관중이어서 뭐 좋은 점을 굳이 찾자면 네. 이 선수들의 숨소리랄까요? 이 선수들의 음성을 좀 더 가까이서 들을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 코칭 스태프들 간에 어떤 대화를 하는지도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부분, 요 정도는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경기장에 이제 관중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요즘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육성 응원은 안 하지만요. 네네네. 예전 같은 경우는 시끄러워서, 시끄럽다는 게 이제 좋은 거잖아요. 경기장이 네. 시끄러워야죠. 안 들렸거든요. 선수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렇죠. 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도 재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의 하나하나 몸짓. 빠졌어요. 자, 빠지면서 왼쪽 측면 유창인입니다. 다리 사이로 빼내는 과정. 유창희 선수가 드리블을 되게 잘하네요. 네. 백슛 개인기를 순간적으로 보여줬는데 통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직전에 무관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분 유관중으로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 이제 서포터즈요. 네. 와 있습니다. 블랙 터틀이라고. 그렇죠. 자, 이번에도 이태준 선수 쪽을 향했던 공이었는데 지금도 빠졌어요. 자, 유청인 두 명에게 에워싸였는데요. 유청인! 빼내줍니다. 가운데로 이 크로스는 맞고 나갔습니다. 오늘 흔히 그런 말을 쓰죠. 메이킹. 네, 이 메이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청인 선수 발밑에만 볼이 가면 프리킥을 얻던지 코너킥을 얻던지 아니면 뭐 크로스가 올라오던지, 오늘 강릉은 유청인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릉시민 축구단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 몇 차례 높이에서 모습을 보여줬던 이태준 선수. 과연 이번 코너킥은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유청인 낮게 감아줍니다. 자, 뒤쪽으로 흘러갔어요. 세컨볼! 그대로 왼발! 하하! 자,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걷어내고 있는 김해시청. 역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 패스가 살려냈습니다. 아직 있어요. 반대편도 앞쪽으로. 있거든요. 뛰어가는 선수가 있는데요. 반대편 열어줍니다. 가운데로 다시 한번 오른쪽 전달이 됐습니다. 주한성의 전환. 패스가 조금은 뒤쪽으로 흘러갔는데요. 이명건이 밀어줍니다. 김민식이 올라와 있고요. 가운데로 김창대, 김민식, 앞쪽에는 루안이 있습니다. 재치 있게. 루안입니다. 다시 한번 열렸어요. 내주는데요. 아크션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루안입니다. 김해시청 축구단 그림 같은 골이네요. 네, 지금 넣는 과정이 워낙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배천석 선수가 살짝 내주면서 루안이 곧바로 중거리 슛 정확하게 꽂힙니다. 그 전에 김민식 선수였네요. 네, 굉장히 재치 있는 역동작이었는데 루안 선수가 순간적으로 빈 것을 잘 보고 루안 선수에게 내줬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 루안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지만 내려와서 플레이 해줄 때 누군가는 그 공간에서 위치해줘야 되는데 배천석 선수가 그 공간에 있었고, 배천석 선수가 욕심 부리지 않고 다시 루안에게 리턴을 내주니까 완전히 열린 공간에서 루안이 자랑하는 오른발 슈팅, 궤적도 정말 기가 막혔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루안 선수도 12번째 득점, 공동 2위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루안도 넣었다 하면은 멀티골 약간 이런 몰아넣는 기질이 있거든요. 네, 해트트릭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넣었던 두 골 모두가 상당한 기술이 요했던 득점이었는데 그 모습을 루안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이 루안 선수가 이제 브라질 선수고, 브라질에서는 4부 리그 뛰다 온 선수인데 브라질 리그에서 이제 4부 수준은 한국으로 따지면 2부와 3부 그 언저리거든요. 네, 확실히 이 3부 리그, 대한민국 K3 리그에서는 본인의 기량을 만개하고 있는 루안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아줍니다. 반대편. 자, 이번에도 이태준 선수였는데요. 이 강릉이 될 듯 안 되고 있네요. 네, 상당히 아쉬웠던 기회. 강릉도 경기 흐름이 나쁜 상황에서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계속해서 주도적이고 공격적으로 나가다가 실점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2대 0으로 벌어졌거든요. 지금 컨셉을 계속해서 좀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멀리 걷어냈습니다. 오늘 경기 흐름이 축구에서 가장 재밌다고 이야기하는 펠레스코어도 전반전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강릉이 넣기만 하면요.
여전히 전반전은 20분 정도가 남아 있고요. 자, 터치 가져가면서 루안 쪽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이 빠졌어요. 오면서 속도를 붙입니다. 주한성입니다. 김해가 분위기를 완전히 탔네요. 네, 지금 주한성 선수가 개인 기량을 통한 돌파가 나왔는데 순간적으로 이 강릉 선수들이 완전히 주한성을 놓쳤고 주한성한테 이거는 쉽죠. 그렇습니다. 본인의 스피드를 활용을 하면서 떨쳐냈고 득점까지 마무리 지었던 주한성 선수였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이 주한성 선수를 인터뷰했던 적이 있는데 주한성 선수가 워낙 다재다능한 재능이다 보니까 윤성일 감독이 2선에도 쓰고 3선에도 쓰고 윙어로도 쓰고 이러거든요. 네, 저희가 물어봤어요. 주한성 선수는 어떤 포지션을 뛸 때 가장 좋으냐, 그리고 축구 선수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냐 그랬더니 본인은 득점을 넣을 때 가장 기분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기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득점을 올리면서 시즌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주한성 선수였습니다. 눈 떠보니 3대 0이네요. 네, 축구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청인이 오른쪽에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제쳐내는 과정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이 강릉이 공격을 나가고 있는 건 좋은데 약간은 이 김의 흐름에 말려드는 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공격 나갔다가 오히려 뒷공간 계속해서 열리고 있거든요. 자, 김은선이 일단 터치라인 밖으로 걷어냈고, 자, 강릉시민축구단은 이 심광우 선수의 그 슈팅이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 골이 들어갔으면 또 경기 양상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네, 물론 그 골이 들어갔다고 김해가 골을 못 넣었다는 건 아니지만요. 축구라는 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거는. 자, 골라인을 그대로 벗어났는데 그 전에 부심의 깃발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김해 볼이 선언이 됐어요. 주한성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김창대 선수네요. 아, 김창대 선수죠. 김창대 선수도 팀에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고 이 팀에서 어떤 약간 지금 강릉에서 유청인 선수가 해주는 약간 메이킹이랄까요? 네, 근데 많이 뛰진 않습니다. 김창대 선수가 다른 선수들보다는. 하지만 김창대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김해의 공격 템포나 공격에서 이뤄진 어떤 유기적인 플레이가 이 품질이 이 질이 다르거든요. 네. 확실히 또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또 수행을 하고 있는 김창대 선수고요. 딱 등번호도 그 플레이메이킹을 맞는 10번이죠. 네. 자, 바운드 되면서 뒤쪽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 전에 주심의 휘슬. 이 K3 리그를 보다 보면은 선수들의 등번호와 이 선수의 포지션이 참 매치되지 않는 경우도 제법 있거든요. 예를 들면 4번은 센터백 선수가 원래 다는 등번호인데 그렇죠. 강릉은 이태준 선수가 최전방에서 뛰고 있잖아요. 물론 이 선수의 원래 포지션은 센터백입니다만. 근데 김해는 베스트 11이 좀 확고한 팀이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등번호나 이런 플레이하는 성향이 잘 맞아요. 거의 네. 일치합니다. 그렇습니다. 26번도 보통 풀백이 많이 달거든요. 자, 앞쪽으로 루안입니다. 좁은 공간. 지금 자, 좁은 공간에서 패스를 한 차례 풀어 나갔지만 강릉이 저기. 빠져나와요. 자, 좁은 공간에서 압박을 풀어내는 강릉인데 지금 너무 여유 부렸네요. 그렇습니다. 자, 주한성, 커팅 좋습니다. 박선주 곧바로 공을 따내는데 강릉이 다시 한번 공을 가져와요. 태클까지 그리고 반칙 선언됐습니다. 박선주 선수가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반칙이 나왔고 조금 더 뒤쪽이라는 거죠. 양 팀의 점수 차는 이제 석점 차입니다. 김해시청 축구단이 순식간에 몰아붙이면서 석점을 만들어냈고요. 김해가 몰아넣는 경기는 참 잘 몰아넣고 네, 본인들이 못 넣는 경기 참 못 넣는 성향이 있는데 오늘도 그 느낌이 그대로 그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득점을 많이 못해서 네, 이번 시즌 27득점하고 있고요. 실점도 27실점이에요. 그러니까 골득실이 0인 팀입니다. 확실히 실점이 경쟁팀들보다 많고 득점이 경쟁팀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경기들 그 부분들에 있어서 득점이 좀 나와야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시즌은 유독 이 승점 1, 2점 차이로도 갈리고 승점이 같은 팀도 여럿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골득실이나 다승으로 봐야 되는데 골득실이 먼저 체크하는 K3 리그다 보니까 골득실이 좀 챙겨놓을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강릉 시민축구단도 마찬가지겠죠. 자, 반대편 전환합니다. 김민식. 자, 한 번의 터치를 가져가지 못했고요. 유청인 앞쪽 전지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잘 돌아섰고요. 자, 이태준이 축이 되면서 공격 진영에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선주 앞쪽으로. 지금은 읽혔어요. 자, 이명건 선수가 끊어냈고요. 주한성, 박성우에게 다시 한번 주한성. 유청인의 압박. 전방에서 압박을 가져가면서 공격권을 가져오고 있는 강릉시민축구단. 빠르게 줬어요. 지금은 지금은 박선주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경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넘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진행이 됩니다. 자,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올려줍니다. 뒤쪽 가는데요. 아크 정면. 지켰어요. 자, 멀리서 태클을 한 차례 보여주면서 밀어냈습니다. 강릉은 두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자, 공격은 진행이 되고 있고 안쪽으로 연결합니다. 지금은 심판이 결국은 경기를 일단 중지시킵니다. 네. 자, 박선주 선수가 1차적으로 넘어졌었고 그 이후에 반대편에서도 선수 한 명이 넘어졌거든요. 김민식 선수의 태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조현진 선수로 보이는데 넘어졌다 일어났습니다. 다행입니다. 강릉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3대 0이거든요. 네. 보통은 우리 편 선수 한 명 넘어져 있어도 볼을 뒤에서 이제 내보내고 일단 상태를 살피기 마련인데 두 명이 넘어져 있는데도 그냥 크로스 올리네요. 그렇습니다. 김창대. 옵사이드죠. 네. 김창대 선수의 위치는 오프사이드였습니다. 약간 억울해하고 있지만 부심이 정확하게 봤습니다. 네. 선수들은 또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모를 수도 네. 있고요. 본인은 라인 밟고 뛰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괜히 VAR이 도입된 게 아닙니다. 하도 네. 논란이 많아서 이 VAR이 아래에 도입이 됐잖아요. K3 리그도 VAR이 언젠가는 또 도입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유청인이 띄워주는 과정에서 패스는 동료에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K3 보시는 분 중에 K3를 좀 비교적 최근에 접하신 분들은 이 VAR이 왜 없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분들께는 저는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 약간 이게 VAR이 도입된 지 2018년부터 적극적으로 도입이 됐거든요. 네.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게 우리가 너무 익숙해졌는데 사실은 이게 원래 축구다. 심판도 경기의 일부다. 즐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방으로 걷어내는 강릉. 다시 한번 좁은 공간에서 앞쪽 밀어내는데요. 넘어집니다. 두 선수가 넘어졌지만 반칙 반칙이죠. 선언됐습니다. 김혜시청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고 이명건 선수와 박선주 선수의 충돌이 한 차례 있었고요. 왼쪽으로 연결하고 있는 주한성. 김민식. 강릉이 이번 시즌 경기하는 거 보면 이렇게 지더라도 호락호락하게 지진 않거든요. 원더골도 제법 넣고 있고요. 아직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김해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네. 자, 전반전에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득점을 만들 수 있는 강릉 시민입니다. 김창대 빠졌어요. 선수 돌아서면서 먼저 공을 따내고 있는 강지용입니다. 그리고 조현진의 클리어. 루안 띄워 보냅니다. 그대로 흘러가면서 심광호 쪽 등지면서 박성우가 먼저 공을 경합 상황. 자 붙었습니다. 반칙 선언됐습니다. 박성우와 심광호의 맞대결. 지금 박정우 선수가 어깨를 정말 잘 지켰네요. 네. 어깨 뺏겼으면 넘어지더라도 반칙이 아니거든요. 근데 끝까지 본인의 이 볼의 소유권을 지키면서 넘어졌을 때는 이제 반칙이 된 거죠.
차강 골키퍼가 전방으로 길게 보내줍니다. 사실 차강 골키퍼가 이번 시즌 원래 부동의 주전에서 장갑을 여러 번 후보로 장갑을 못 꼈던 이유가 선방률이 좀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강릉이 슈팅을 때릴 수만 있다면 차강 선수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랜만에 선발 복귀기도 하고요. 이 슈팅이 참 어렵네요. 네. 슈팅을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이 차강 골키퍼가 있는 골문 안쪽으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한번, 지금도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전방 압박 김혜시청. 자, 공을 끊어냈습니다. 김창대 앞쪽 밀어줍니다. 넘어지면서 클리어. 권승리 선수가 넘어지면서 막아냈습니다. 배천석 다시 한번 뒷발로 내주는데요. 수비에게 읽혔습니다. 자, 강릉이 쉽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전진 패스 김창대 왼쪽 측면입니다. 다리 사이로 코너킥이 주어졌습니다. 권승리 선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또 세트피스가 나온다면 또 권승리 선수도 언제든지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선수고요. 김해시청의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득점을 기록한 주한성의 코너킥. 박스 안쪽에는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짧게 줬고요. 자, 김창대 그대로 먼 거리에서 안쪽 들어가! 자,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민준. 김혜시청 잘하네요. 네, 지금도 이 세트피스를 완전히 준비해온 패턴이었고 주한성이 짧게 줬고요. 앞서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김창대가 이게 슈팅이 아니라 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민준 선수 보고 딱 김민준 선수 머리에 떨어지게 올려줬고 김민준 선수도 기가 막히게 백헤더거든요. 지금 네, 골 때도 안 보고 넣은 걸로 봤는데 잘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준 선수는 이렇게 되면서 두 경기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게 됐고, 자, 김민준 선수의 이 헤더는 예전에 이 포르투갈의 파울레타 선수를 연상케 하는 그런 득점이 나왔습니다. 연배가 네, 좀 느껴지는 선수 이름이네요. 그렇습니다. 파울레타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자, 파울레타는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김민준 선수는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강릉 입장에서는 좀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축구에서 보통 이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점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점수가 보통 3점. 그리고 3점에서 넘어가면 이제는 선수들도 의욕이 확 떨어지거든요. 이 강릉이 이 의욕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의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보약은 또 골이거든요. 그렇죠. 한 골만 넣으면 강릉도 한 골만 넣으면 되거든요. 한 골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해는 오늘 같은 경기력을 만약에 강릉, 청주, 양주, 평택을 상대로 보여준다면 자, 이공이 흘러갔습니다. 자, 공격 숫자 2명입니다. 해야죠. 심광호 안쪽 연결. 수비 발 맞고 나갔습니다. 자, 오늘 심광호 선수에게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강릉도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뭔가 된다면 득점이 나올 것도 같은데요. 네, 벤치에 전성수 선수도 있고요. 자, 코너킥으로 이어지는 강릉시민 축구단. 전반전 마치기 전에 또 득점을 올리게 된다면 충분히 또 강릉으로서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거든요. 자, 강릉은 세컨볼도 잘 집어넣고 있어요. 요즘에 박선주가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아줍니다. 날카롭게. 루안의 헤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자, 넘어집니다. 지금은 자,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 자, 이번에는 역습이에요. 김해 공격 멀리서. 자, 영리한 슈팅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김창대. 이런 거 하는 선수 김해 김창대 선수죠. 네, 김창대 선수가 골키퍼 나온 거 보고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보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또 들어갔으면 K3 역사에 남는 골이 한번 또 나올 뻔했습니다. 그렇죠. 자, 김창대 선수도 동료 선수들에게 미안하다는 사인과 함께 미소를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지금 만들어갔으면은 골에 가까운 장면이 분명히 나왔을 거거든요. 네. 공격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자, 지금은 유청희 선수가 빠져나왔고 왜 어드밴티지를 주지 않느냐, 또 이런 강한 어필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자, 강릉시민 축구단도 또 득점을 위해서 계속해서 라인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권승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붙여줍니다. 헤더로 밀어냈습니다. 터치 좋습니다. 앞쪽으로 빨라요. 공간 연결이 됐고, 아. 자, 이번에 스텝을 밟지 못하면서 공이 나갔습니다. 지금 스피드 좋았는데 순간적으로 스텝이 꼬였네요. 네, 정말 멋있는 헤더 득점을 만들어냈던 김민준. 이번에는 이번 돌파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넘어지면서 반칙. 후방에서 김은선 선수가 안정적으로 또 빌드업에 가담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득점이 없었던 김해가 오늘 경기 정말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선수가 넘어져 있어요. 이 강릉 선수들은 아파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네. 심광호 뒷발로 내줍니다. 좋아요. 자, 경험을 붙여봤지만 다시 한번 공격. 하지만 그 전에 반칙. 일단은 강릉 선수들이 의욕은 충분히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이제 결과를 또 만들어내야 하는 강릉시민 축구단이 되겠고요. 한 골부터 시작이에요. 네. 김창대 뒤쪽으로 연결합니다. 김민식 가운데 넓은 공간. 자, 끊어내는 강릉시민 축구단. 공격 숫자가 3명입니다. 왼쪽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이태준. 하지만 먼저 끊어내고 있는 김해. 곧바로 김해의 역습입니다. 김민준. 앞쪽에는 루안이 뛰어가요. 루안. 김민준은 안쪽으로 침투를 했습니다. 박성우. 이명건 투입합니다. 박스 안쪽 헤더! 이번에는 김철욱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자, 김창대 선수의 헤더가 나왔었는데 이명건 선수와 눈이 맞았거든요. 김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김철욱 골키퍼가 빠르게 연결을 해봤습니다만 이 공은 연결되지 않았고요. 자, 곧바로 압박 가져가면서 일단 공을 살려내고 있는 박성우. 차강이 전방으로 길게 보내줍니다. 다시 한번 압박. 지금 반칙 반칙이죠. 선언. 자, 이명건 선수도 수비할 때는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이 강릉의 볼 줄기를 막아내고 있고요. 전방으로 띄워 보냅니다. 자, 지금은 유청일 선수의 반칙. 전반전에 이 강릉시민 축구단에서는 이 이태준 선수가 전방에서 높이 역할을 해주면서 기회를 만들어냈었는데 실점 이후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어려운 흐름 속에서는 이런 세트피스 찬스를 살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박선주 전반전 막판 세트피스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짧아요. 네. 정규 시간은 전반전 흘러갔고요. 자, 헤더 연결 걷어내고 있는 김해시청. 다시 한번 계속해서 헤더 공방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크 정면에서 넘어졌습니다. 자, 김해시청으로서는 또 전반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겠죠. 김은선이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천천히 공을 돌리고 있는 김해시청. 앞쪽으로 띄워 보냅니다. 자, 왼쪽 측면으로 김철옥 골키퍼가 먼저 나와서 잡아냈습니다. 강릉은 계속해서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고 뒷공간이 계속해서 뚫릴 수밖에 없는 또 강릉이네요. 네. 전반전 정규 시간은 흘러갔고 그리고 추가 시간 1분도 지나갔습니다. 자, 띄워 보내면서 지켜냅니다. 자, 강릉의 공격. 하지만 이명건이 선점합니다. 전반전에 골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 시간도 굉장히 길게 주네요. 그렇습니다. 김해시청이 전반전에만 무려 4골을 몰아 넣으면서 경기를 조금 쉽게 풀어나가고 있고요. 루안 헤더 연결. 자, 빠져나오는데요. 심광호 멀리 걷어냈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던져줍니다. 유청인. 김창대가 빠져나와요. 가운데 넓은 공간. 자, 빠르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심을 쓸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전반전 경기 4대0 스코어가 조금은 벌어진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김해와 강릉 양팀 모두 경기 준비를 정말 잘해왔고 양팀 모두 확실한 컨셉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준비해온 컨셉을 조금 더 잘한 팀은 김해였고 김해는 본인들의 공격을 통해 공격 과정에서 계속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어느새 스코어를 4점 차로 벌렸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강릉 입장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경기에 대한 의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전반전까지는 유지가 됐습니다. 후반전에도 이 의욕을 유지해서 만회골을 언제 터트리냐가 강릉 입장에서는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해시청이 그 분위기를 후반전에도 이어가게 될지 아니면 강릉시민축구단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하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키퍼. 자, 짧은 패스로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 쪽을 선택합니다. 실수가. 네, 터치가 좀 길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기회가 찾아옵니다. 정희찬의 패스. 잡아놓고 잘 들어갔죠? 윤민호. 슈팅! 윤민호 골! 양 팀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윤민호. 윤민호 선수가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파주가 너무나도 아쉬운 실수가 나오고 말았거든요. 네. 이준원 선수의 실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볼이 정희찬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정희찬 선수가 앞쪽에서 본인이 스스로 슈팅을 가져갈 수도 있었지만 더 좋은 위치에 있었던 윤민호 선수에게 패스 그리고 퍼스트 터치를 통해서 한 명이 수비수를 벗겨내고 정확한 슈팅을 통해서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은노 감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격을 맞았고요. 그렇죠. 사실 이 퍼스트 터치가 이준원 선수의 발에 맞고 조금 길게 흘러갔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아쉬운 실수가 나오고 말았던 파주였고 네. 이강현 선수가 끝까지 따라갔던 부분이 이거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의 이 한 번의 상대 수비수를 속여내는 동작에 윤민호 선수의 또 좋은 동작 이후의 슈팅까지 굉장히 멋진 득점을 만들어내는 김포입니다. 네. 오, 실수가 나옵니다. 네. 네, 서울 이랜드 시절부터 전방과 후방에서 모두 활약. 지금은 있어요. 슈팅! 골! 빠르게 동점골 그리고 주인공은 정호영입니다. 오늘 전반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정호영 선수가 이렇게 동점골을 만들어냈거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김포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경기는 또 모릅니다. 네, 지금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지금
양 팀이 모두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지금 다시 한번 원점으로 경기가 돌아갔는데 경기 정말 모르겠네요. 오늘 김포솔터 축구 전용구장에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또 찾아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득점들이 후반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후반전에 파주가 아무래도 좀 압박을 가져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나왔던 득점 같거든요. 정호영의 동점골. 네, 여기서 이상우 골키퍼의 네. 킥미스가 나왔군요. 그렇죠. 이상욱 골키퍼가 킥이 조금 상대편에게 가게 되면서 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주 시민축구단이 좀 득점을 만들어주는 모습이네요. 자, 사실 이상우 골키퍼가 좀처럼 실수를 잘 하지 않는 선수. 이런 실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줄여나갈 필요가 있어요. 가슴으로 떨궈 놓고 자, 측면 좁은 공간 패스 연결. 연결됐어요. 강신명 그리고 이재권. 자, 있어요. 왼발 반대편. 그대로 슛! 맞았어요. 세컨볼. 윤민호. 골! 멀티골입니다. 윤민호입니다. 윤민호 선수 마지막까지 침착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흘러나오는 볼 그대로 때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상대 수비 이상원 선수가 앞쪽에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접고 슈팅을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은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갔던 김포 FC 결국 윤민호의 멀티골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재권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게 패스를 결국 시도했어요. 그렇죠. 이재권 선수도 충분히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네. 패스를 선택을 했고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다시 한번 안쪽으로 투입되는 과정에서 윤민호 선수에게 세컨볼이 떨어졌거든요. 윤민호 선수의 또 침착한 마무리까지 김포가 다시 한번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득점 장면을 만들어 주네요. 오늘 경기 선제골 그리고 출혈도 있었고요. 네. 난이도가 있는 슈팅까지 시도해봤던 윤민호 선수인데 결국 후반전 다시 한번 리드를 잡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통해서 자, 파주 시민이 소유권을 가져왔는데 자, 김포 역시나 빠르게 왼쪽에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손석영 나왔어요. 손석영 반대편에 박스 조약이 한진이 있거든요. 손석영 반대편 있어요. 마지막 그대로 슛! 조향기. 이번에는 손석영 선수가 왼쪽 측면을 완벽하게 허물어냈고 네. 반대편에 있던 조양기 선수에게 패스 워낙에 좋았는데 마지막까지 허슬 플레이를 보여줬던 파주였거든요. 그렇죠. 이걸 막아내나 했는데 이후에 윤사격 선수에게 떨어졌던 볼 슈팅 다시 한번 막아냈지만 마지막 조양기 선수의 득점까지는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네. 순식간에 손석용의 박스 한 진입 반대편 연결 그리고 여기서 너무나 잘 막아줬던 류승범이었어요. 그렇죠. 류승범 선수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윤상혁 선수의 슈팅은 마지막에 굴절이 조금 있었고요. 그렇죠. 조향기 선수가 마무리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네. 우선 이 장면에서 파주의 수비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죠. 그렇죠. 정말 유승범 선수가 끝까지 잘 막아줬는데 네. 이호승 선수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했던 부분을 조양기 선수가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포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대 김포 FC가 2점차 리드를 가져가면서 승점 석점이 균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두 팀 잘 잘 돌아섰습니다. 돌아섰죠. 좋은데요. 구종욱 중앙 쪽 연결됐습니다. 오른쪽 잘 열었죠. 측면 박스 안쪽인데요. 구종욱이에요. 구종욱이 선취골을 뽑아냈습니다. 그렇죠. 지금 왼쪽 측면에서 볼을 받았던 구종욱 선수이기 때문에 대전 선수들이 이제 구종욱 선수 방향으로 굉장히 중심이 많이 넘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중원을 한 번 거치고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서 오버래핑하던 이제 동료에게 연결이 된 볼 낮은 땅볼 크로스가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를 완벽하게 갈라내면서 구종욱 선수가 손쉽게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원터치로 깔끔하게. 그렇죠. 구종욱이 여기서 잘 내줬죠. 여기서 중심이 굉장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대전 입장에서도 이 크로스, 땅볼 크로스를 막아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완벽한 네. 교과서와 같은 골이 터지면서 울산 시민축구단이 선취골을 가져갔습니다. 스코어는 1대0입니다. 그렇죠. 완벽한 팀플레이에 이은 그런 득점이었기 때문에 울산의 이제 울산의 윤근상 감독 입장에서도 네. 굉장히 또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미드필더 지역과 이제 공격진의 보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확실히 이제 득점을 가져가겠다 그런 의지로 보이죠. 자, 뒤쪽 내줬습니다. 올려줬어요. 헤더! 들어갔어요. 동점! 자,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아, 이번에 오른쪽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자, 지금은 고유성 선수인데요. 네. 아, 오른쪽 측면에서 유현승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롭게 투입이 됐고 네. 아, 고유성 선수가 헤더로 이제 골대에 맞고 이제 다시 박태원 골키퍼가 잡아내는 모습이었는데 그 전에 들어갔다라는 판정이죠. 그렇죠. 자, 골을 터트린 이후에 두 장의 교체 카드 사용합니다. 네. 곽철우 선수를 집어넣고요. 정민우 선수를 불러드립니다. 확실히 이제 곽철호 선수를 투입한다라는 부분 사실 전방에서의 포스트 플레이를 가져가겠다라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지금 또 정선호 선수도 동시에 교체가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김동욱 선수와 정민우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빠지게 되고요. 네, 정선우 선수와 곽철우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동점골이 나오면서 또 상대의 빠르게 나가는 역습을 타이트하게 붙어주면서 차단을 하고 이렇게 막아주는 움직임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아, 있습니다. 조릴 패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잡아놓고 오른발 슈팅! 자, 골! 원더골! 부산교통공사 스코어는 1대0. 이준석의 득점이 나옵니다. 자, 주발이 왼발이었던 이준석 선수인데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간이 생기자마자 자, 정말 원더골이죠. 네, 굉장히 좋은 가마차기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 최용훈 선수의 힐패스부터 너무나도 완벽했는데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이준석이었습니다. 자, 사실 이러면서 아무래도 오른발을 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벌려줬습니다. 공간을. 네. 자, 그 공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슈팅을 통해서 지금 선제골도 가져갔습니다. 아, 사실 궤적만 봤을 때는 가마차기였지만 공이 조금 떨어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인프론트를 활용한 감각적인 슈팅 한 차례를 잘 보여줬습니다. 네, 김경태 골키퍼가 반응하지 못하면서 스코어 1대0 양 팀의 균형이 전반 21분에 무너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준석 선수는 두 경기 연속 득점을 펼치면서 최근에 본인의 좋은 흐름을 또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루안의 가벼운 패스 그리고 중앙에서 좋아요. 달려갑니다. 자,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그리고 배천석 아, 좋습니다. 배천석! 자, 배천석! 반대편! 자, 세컨볼! 골! 김민준! 동점골입니다. 자, 확실하게 루안 선수를 기점으로 한 연계 플레이가 살아났고 이 1대1 찬스를 비록 놓치긴 했습니다만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쫓아가는 김해시청. 김민준의 득점과 함께 양 팀의 균형이 다시 한번 맞춰졌습니다. 자, 지금은 아, 루안 우선- 선수가 네. 이 세 명의 선수의 연계 플레이 굉장히 좋았고 지금 루안, 김민준 그리고 배천석의 합작품이었어요. 자, 이렇게 주고 또 이제 김민 선수가 바깥으로 돌아뛰면서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굉장히 잘 가져갔습니다. 네. 자, 사실 배천석 선수의 마지막 패스는 조금 길게 빠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산이 네. 가져옵니다. 지금 의도치 않게 공을 흘렸는데 네, 좀 빠르게 그리고 나갑니다. 최용우의 패스를 이어받는 이강욱 동료 숫자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이강욱 파고들면서 자, 왼발로 높게 네, 반대편 측면에 길게 자, 있어요. 세컨! 슛! 골! 한근영! 부산교통공사 다시 한번 리드를 잡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강욱 선수의 투입 효과입니다. 이 투입한 이유가 역시 이렇게 측면에서 빠른 스피드로 상대를 허물고 이 크로스도 조금 뒤로 향했지만 이 확실하게 한건영 선수가 최근 득점력이 좋기 때문에 완벽한 마무리를 한 차례 보였습니다. 네. 자, 이강욱은 끝까지 파고들었고 왼발 크로스 그리고 한건용의 마무리. 이 사실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지 않았고 조금 네. 어려운 슈팅 동작이었지만 이 정확하게 코스를 노리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김기화 감독의 전술이 적중을 했습니다. 이 사실 이강욱 선수의 드리블이 조금 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네. 역시 끝까지 집중을 하고 크로스를 올리는 좋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장성준 해설위원의 말씀처럼 정말 이강욱 선수가 사실 드리블을 하면서 들어갈 그 시간대에는 동료 선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주변에 선수가 없었고 완전히 본인 능력으로만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역시 능력 있는 선수답게 지금 도움을 또 한 차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이강욱은 상당히 많은 사실은 저런 부분들은
2021 K3 리그 26라운드 김해시청 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 계속해서 황병철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고 후반전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겠는데 김해시청 축구단이 짧은 시간 동안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스코어를 벌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김해는 선택을 하겠죠. 계속해서 지금 같은 경기 템포와 흐름을 유지하면서 더 골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적당히 넣었으니까 좀 이제 안 써본 선수들도 쓸 수 있거든요. 이러면은 후보 선수들을 좀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면서 다른 선수들도 좀 기량을 점검해 볼 것이냐, 이런 선택을 해야 되고요. 강릉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이 만회골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터트려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강릉시민축구단은 이제 강릉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일정 자체가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경기마다 좀 승점을 1점이라도 쌓는 것이 목표가 되겠는데 현재까지는 조금은 끌려가는 입장에 있는 강릉입니다. 강릉 입장에서 오늘 경기에서 승점 1점을 따려면 무려 4개의 골을 넣어야 되거든요. 확실히 지금도 바로 교체 선수 한 명이 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양기훈 선수인데 원래 이 선수가 센터백이거든요. 4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비수를 투입할 것 같지는 않고요. 공격적으로 올렸을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양기훈 선수가 공격적으로 투입이 됐었어요. 자, 양기훈 선수가 출전을 하면서 강지용 선수가 벤치로 물러났고요. 어떤 이유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두 팀의 경기 이제 잠시 후반전에 출발을 하게 될 텐데 과연 이 변화가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 오게 될지. 확실히 강릉이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강릉이 경기 준비를 잘해왔고 라인에 올리면서 공격적으로 괜찮은 모습들이 나왔고 슈팅도 뽑아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김해의 연속 득점이 터지니까 강릉이 좀 말렸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해는 주축이었고 멀티 득점을 만들어냈던 루안 선수가 있었습니다. 루안을 했네요. 네, 이번 시즌 루안은 김해의 입장에선 정말 보배 같은 선수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또 윤성효 감독이 이 루안 선수를 기다려줬고 6월까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또 밝히기도 했었는데 귀신같이 또 거기서 루안 선수가 살아나면서 올 시즌 오늘 2번째 득점을 만들어냈고 결국에는 12번째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 강지용 선수가 교체된 것을 보니까 양기훈 선수는 그냥 그대로 센터백으로 뛸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네,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흰색 유니폼 강릉시민축구단, 오른쪽에 빨간색 유니폼 김해시청 축구단이 위치를 했습니다. 자, 일단 경기 초반에 벤치에서의 사인과 이 김해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아서 판단했을 때는 절대로 내려앉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상대방을 더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칙이 주어졌고 강릉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오는 게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김해가 잠궈버리면은 정말 공간이 없거든요. 이번 시즌 강릉은 밀집 수비하는 상대를 뚫어낸 기억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세트피스 말고는요. 그래서 네, 오히려 올라와주는 김해가 좀 더 반가울 수 있는 강릉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선주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를 하고 있고 부심이 다시 한번 위치를 조정을 해줍니다. 오늘 루안 선수가 딱 저 기점에 서서 수비 역할도 잘해주고 있거든요. 날카롭게 루안이 먼저 걷어냈고요. 자, 이 공이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앞쪽 역습이죠. 하지만 먼저 공을 따내고 있는 강릉시민축구단. 이제 현대축구에서 코너킥 수비를 보통 이제 지역 수비와 맨마킹을 병행하는데 지역 수비를 할 때는 저렇게 몇몇 키 큰 선수들을 좀 세워두고 기둥처럼 활용을 하고요. 나머지 공간에 나머지 선수들이 맨마킹을 붙거든요. 루안 선수가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민식의 스로인. 자, 강릉은 후반전 시작한 만큼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만회 득점이 필요하고요. 김해시청은 전반전에만 4골을 몰아붙였기 때문에 조금 더 또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현진 선수가 스로인 앞쪽으로 던져줍니다. 왼발로 걷어냈고요. 자, 루안의 헤더 이후에 김창대. 자, 김창대 선수가 센스 있는 패스를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맞지 않았습니다. 압박이 통했습니다. 주한성. 자, 이명건이 쫓아갑니다. 이명건 먼저 공을 차단하고 있는 이재호. 등지면서 돌아섰습니다. 공간이 돌아섰나요? 생겼어요? 반칙이죠. 네, 반칙이 곧바로 주어졌고 이거는 카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구두로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카드 안 주냐. 심강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는데 전반전에도 김해 선수들 상대로 강릉의 파울을 구두 경고를 여러 차례 줬거든요. 네, 양팀 모두 좀 공평하게 일단은 구두 경고를 주고 있는 오늘의 주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관성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고 또 꺼내야 될 때만 꺼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프라인 앞쪽에서 감아줍니다. 반대편. 지금 날카로웠는데요. 차강이 먼저 끊어냈고요. 김창대가 뒤쪽으로 내줍니다. 자, 급할 것이 없는 김해시청 주한성. 본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서 공격을 풀어나가고 있는 김해시청 축구단. 김은선이 왼쪽 돌려줍니다. 김민식. 좁은 공간 김민식 좋아요. 풀어나오면서 공간이 생겼습니다. 오! 오늘 김민식 선수 몸놀림이 정말 가볍고 전반전에도 저런 패스 템포로 한번 루안에게 좋은 패스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읽지 못하는 템포에서 좋은 패스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태준 선수가 돌려주는 과정에서 반칙을 얻어냈고요. 자, 주한석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 주심에게 강하게 어필을 가져갔던 주한석 선수입니다. 지금 벤치 쪽에서 워낙 네, 어필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잠시 감독 얼굴 아이 컨택 한번 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성일 감독도 이 심판 오자마자 깔끔하게 인정을 하네요. 네, 왜냐면은 본인들이 이기고 있는데 굳이 그런 거죠. 그렇죠. 자, 수비 맞고 나가면서 공격권은 김해시청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전방으로 압박을 한 차례 가져갔었던 김민혁 선수였고요. 현재까지 무실점 경기를 펼치고 있는 김해시청. 자, 짧은 패스로 공격권을 가져왔고요. 전방으로 띄워 보냅니다. 자, 헤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전반전부터 선수들이 부상에 의심이 있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도 자, 양기훈 선수인가요? 자, 교체에 들어온 양기훈 선수가 넘어졌다 일어났습니다. 반대편 전환 터치 이후에 연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공을 끊어냈고요. 김해 공격 숫자가 많습니다. 왼쪽 측면이 있어요? 비어있습니다. 김창대입니다. 안쪽 연결 그리고 슛! 아하! 자, 끊어내고 곧바로 강릉의 공격인데 다시 한번 차단. 김민식 왼쪽 돌파 시도합니다. 넘어집니다. 반칙 선언됐습니다. 유청인 선수가 미안하다고 또 일으켜 세웠고요. 직전 상황에서도 공격을 위협적으로 가져갔던 김해시청이었습니다. 키커는 이명건과 주한성. 자, 오른발이면 주한성이 되겠고 왼발이면 이명건이 되겠고요. 이명건 감아줍니다. 날카롭습니다.
자, 멀리 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헤더 연결, 안쪽 투입,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서 땅볼. 슈팅까지 마무리를 한 차례 지었던 박성우 선수였습니다. 일단은 공격을 올라가면 슈팅이든 무엇이든 만들고 내려오는 오늘의 김해입니다. 네. 전방 압박을 좀 거세게 가져가 봤지만 일단 풀어나오는 강릉인데 강릉은 딱 이 중앙선 넘어서부터가 좀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넘어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되는데 자, 지금 좋아요. 심광호가 끊어냈습니다. 심광호입니다. 터치가 조금 길었어요. 이 세밀함이 좀 부족하네요. 곧바로 압박을 가져가고 있는 강릉시민축구단. 차강 골키퍼가 전방으로 길게 걷어냈습니다. 이번에도 김민식, 오늘 김민식 선수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창대, 가운데로 좋아요. 연결이 됐습니다. 돌아설 수 잡아놓고 있나요? 흔들면서 일단 넘어지지 않습니다. 짧은 패스 김창대. 다시 한번 공간 활용, 주한성이 반대편을 봅니다. 박성우 속도를 붙이면서 오른쪽 측면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자, 두 명의 수비가 붙었는데요.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빠져나오는 강릉. 자, 가운데 공간이 있지만 이번에도 패스 미스. 지금도 자, 김민준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박성호가 올라와 올려야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크로스 올라가지 않았고요. 낮게. 그리고 유청인 또 한 번 가로막힙니다. 이번에는 왼쪽에서 김창대. 한 차례 접어두고 주한성에게. 김민식. 자, 주한성 다시 한번 가운데로 후방으로 다시 한번 공격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가 경기 운영을 참 영리하게 잘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볼 소유권 계속해서 지키면서 공격도 이어나가고 있고 공격 이어나간 상황에서도 측면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급할 게 없거든요. 침착하게 우리 선수 위치 확인하고 주변 선수들이 움직여 줬을 때 또 공간이 열리고 그 공간 사이로 다시 한번 볼 살려 나오면서 좌우 전환하고 김해가 최근에 본 경기 중에 가장 좋은 경기력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또 남아있는 경기에서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요. 자, 강릉 넓은 좋습니다. 공간 비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해야 돼요. 올라와 있어요. 조현진입니다. 감아줍니다. 날카롭게 머리로 밀어내고 있는 김해시청. 유청인이 가운데로 그대로 흘려줍니다. 뒤에 공간이 났어요. 안쪽 땅볼. 이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선수들 간의 이 호흡이 아쉽네요. 네. 지금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강릉이 올라와서 공격을 하는데 이 약속된 플레이가 좀 부족하네요. 반면에 김해는 뭔가 선수들 간의 움직임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강팀과 약팀을 좀 가르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 차례 좋은 기회를 만들어봤던 강릉이었는데요. 아쉽게 무위로 그쳤고 다시 한번 휘슬. 지금은 이명건 선수가 터치하는 과정에서 박선주 선수의 도전이 늦었기 때문에 반칙이죠. 네. 이런 거는 이제 박선주 선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이명건 선수가 빠르게 커팅을 해냈기 때문에 축구에서 이래서 생각의 속도가 빠른 선수들이 그래서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는 건데 지금 이명건 선수의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청인. 경기 흐름을 읽고 빠르게 커팅을 했기 때문에 얻어낸 반칙이었죠. 지금 좋아요. 앞쪽으로 넘겨야죠. 심광호에게 김은선이 먼저 처리를 합니다. 자, 강하게 어필을 가져갔던 김은선 선수였고요. 오른쪽 측면 유청인 돌파가 됐습니다. 유창인. 자, 전반전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유청인 선수가 이번에도 한 차례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김해도 이제는 읽었거든요. 이 유청인 선수가 볼 잡으면 2명 이상 붙어주기 때문에 이 2명의 선수를 뚫고 무언가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코너킥을 일단은 만들어낸 유청인 선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코너킥이라든지 프리킥, 세트 플레이에서는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강릉시민축구단이고요. 박선주가 감아줍니다. 반대편. 길어요. 자, 안쪽으로 밀어주는데요. 다시 한번 헤더로 붙여줍니다. 자, 바운드 이후에 루안 전방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김창대 뛰어가는 루안입니다. 아, 김창대 영리했어요. 자, 한 번에 루안 쪽 바라봅니다. 그러나 김민혁 선수가 방어를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 볼이 다시 한번 김해에게 갔고요. 박성호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김민준. 두 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김민준. 자, 원터치로 돌려주면서 다시 한번 박성호가 공을 살려냈습니다. 개인기로. 자, 안쪽으로 개인기로. 파고듭니다. 골라인을 벗어나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김민식 선수가 있는데 박성호 선수도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김해는 공격적으로 본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유창윤 선수와 한 차례 하이파이브를 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역시나 이명건 선수가 또 한 번 왼발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명건 감아줍니다. 헤더! 한 끗이 모자랐습니다. 이번에도 날카로웠던 이명건의 킥. 지금도 킥은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김철옥 골키퍼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킥이 왼쪽 측면으로 전달이 됐고 가운데로 빠져나옵니다. 박선주. 좋아요. 이번에 오른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조현진. 자, 이후부터가 중요한데요. 유청인이 전방 공간 패스. 지금 또 읽혔어요. 네. 접어놓고 좁은 공간 유청인 띄워줍니다. 주한성이 막아세웠습니다. 강릉은 그라운드를 조금 넓게 써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반대편에 완전히 비어있는 우리 선수들이 있거든요. 자, 돌아서는 과정. 자,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김해가 또 한번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두 명 사이 빠져나오는데요. 지금도 반칙이 아니라는 사인이죠. 네. 유청인. 강릉의 공격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이재호. 오른쪽으로 조현진에게 감아줍니다. 하지만 뒤쪽으로 올라가면서 공격권 유지하고 있는 강릉. 지금은 이재호 선수가 일부러 상대방 선수 끌어당기고 조명건 선수에게 준 건데 이 크로스 퀄리티가 좀 아쉽네요. 네. 다시 한번 조현진. 빠르게 앞쪽으로 던져줍니다. 심광우. 김은선이 먼저 밀어냈고요. 자, 상당히 라인을 끌어올린 강릉인데 아직까지 위협적인 장면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좁은 공간. 다시 한번 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공격권 강릉입니다. 자, 선수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잘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재호, 유청인. 자, 짧은 패스. 자, 많은 선수가 모여 있는데요. 자, 넓은 공간으로 나올 필요가 빼냈습니다. 있는데. 박스 안에 숫자가 없어요. 근데 네. 이재호 빠져나와야죠. 그렇죠. 가운데 연결이 됐고 전진 패스 넘어집니다. 오른쪽으로 전달하고 있는 김혜시청.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김민준이 받는 과정에서 반칙이 나왔고요. 후반전 60분이 넘어갔고 여전히 스코어는 4대0. 강릉은 좁은 지역에서 계속해서 갇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네. 이 빠져나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만큼 김해가 블럭이 잘 쌓고 있어요. 앞서서 주한성 선수였죠.
종료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선수 자리를 지시를 해주면서 4대 0으로 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을 전혀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좁은 공간에서 다시 한번 반칙이 나왔습니다. 이명건 선수가 넘어졌다 일어났고 박선주 선수도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반칙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데 선수들 부상을 조심해야겠습니다. 김민식. 자, 이번에 강릉이 공을 끊어냈습니다. 압박이 넘어졌지만 통했어요. 이겨냈고요. 가운데 연결 유청이. 빠져나왔죠? 자, 공격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심광호 선수에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모처럼 만에 좋은 패턴의 공격을 선보였던 강릉입니다. 네, 유청인 선수 발끝에서 시작된 패스였고 이 볼이 이 심강호 선수가 따라가기에는 약간 길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2대1 패스 주고받으면서 조현진 올려줍니다. 좋습니다. 정면. 자,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경기 가장 좋은 공격 패턴을 통해서 슈팅까지 만들었던 강릉이에요. 네, 그리고 두 선수가 크게 넘어졌습니다. 아, 오늘 자, 김민준 선수와 충돌이 유독 많은 경기네요. 네. 자, 역습 과정에서 두 선수 모두 스피드를 붙이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그 직전 상황에서 조현진 선수의 크로스, 박스 안쪽에서 이태준의 헤더 마무리가 차강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리고 양기훈 선수와 김민준 선수 모두 일어났고요. 다행입니다. 강릉은 상당히 아쉬웠던 기회였습니다. 빠르게 붙여줍니다. 가슴으로 떨고 나고 왼발로. 하지만 위력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이태준. 길어요. 자, 강릉이 라인을 조금씩 끌어올리면서 공격 기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 번의 공격에서 슈팅으로 모두 연결을 하면서 확실히 분위기가 좀 끌어올라오고 있는 강릉이죠. 그렇습니다. 이럴 때 득점까지 나오게 된다면은 그 분위기를 또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요. 정말 만회골 한 골만 터지면 그 다음부터 축구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선주 내주면서 자, 감아줍니다. 또 한 번 높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이태준 선수가 잘 갖다 대긴 했는데 이건 좀 어려운 헤더였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골대 쪽으로 돌려는 봤는데 이게 뜨고만 해요. 자, 김민혁 선수가 빠른 타이밍으로 보내줬고 이태준 선수에게 연결이 되긴 했습니다만 헤더가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태준 선수가 전문 공격수였다면 조금 더 골문에 가깝게 붙이지 않았을까. 네. 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 이태준 선수의 전방 투입인데 결과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수들은 기본적으로 골대를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거든요. 네. 눈 감고도 슈팅을 때려요. 실제로 헤딩이나 본인들이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눈 감고도 돌려놓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수비수랑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좀 다릅니다. 자, 빠른 타이밍으로 가져갔던 프리킥. 이번에도 공격은 무위로 그쳤고요. 전방으로 길게 걷어냈습니다. 빠져나오면서 가운데 연결. 압박 붙어줍니다. 자, 공간이 많아요. 김민준 선수가 왼쪽에 위치를 했고 김민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낮게 한 차례 걷어냈고요. 김창대. 박성호 선택. 박성호가 주고 뜁니다. 자, 전석훈 선수가 들어왔군요. 띄워줍니다. 살짝 건드려내면서 루안이 뒤쪽 연결합니다.
김민식, 김민준에게 다시 한번 김민식이 후방으로 연결합니다. 전방으로 한 번에 보내주는데요. 전석훈, 양기훈이 뒤쪽으로 내줍니다. 자, 압박이 있었지만 빌드업으로 풀어나오고 있는데요. 김해가 본인들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는 최대한 오랜 시간 볼을 소유하고요. 반대로 본인들이 볼을 뺏겼을 때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강하게 눌러주는 형태를 후반 67분까지 전반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이 나오면서 공격권 강릉이 가져갑니다. 오늘 이 김해 운동장에 찾아주신 홈팬들은 이런 경기 보고 집에 가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하프라인 뒤쪽에서 프리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가운데로 지금도 자, 전진 패스가 되면서 반대편 있거든요. 자, 조현진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돌아서면서 뒤쪽 연결 이재호. 띄워 보냅니다. 커트 이후에 루안, 경합, 루안과 두 명의 선수 붙어주는데요. 빠져나옵니다. 오히려 기회죠. 자, 왼쪽에도 공간이 있는데 빠졌어요. 자, 하지만 먼저 끊어내고 있는 김은선,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은선 선수가 영리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김해가 촘촘하게 참 자리를 잘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강릉이 공격을 나가고 있는데 김해가 잘 막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오늘 김해가 이번 시즌 제가 본 경기로는 최고의 경기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상당히 유기적이고 상당히 조직적이고 또 대단히 침착합니다. 이제 후반전 70분으로 향하고 있고 양팀의 스코어는 여전히 4대 0입니다. 이 루안 선수가 터졌을 때는 좀 루안 선수에게 의존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경기는 전혀 루안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고요. 하나의 팀으로서의 김해가 어떤 팀인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수준의 경기를 조금 더 빠른 시점부터 만약에 김해가 했다면 김해도 지금보다는 높은 순위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이명건 선수가 빠진 것처럼 보이고요. 전석훈 선수가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전석훈 선수를 또 투입한 이유는 또 뒷공간을 노리는 부분도 있겠죠. 반대편으로 보내줍니다. 자, 김민식이 어렵게 살려냈고요. 김민준 가운데로 주한성과 김창대가 주고받으면서 공간을 활용합니다. 배천석, 자, 왼쪽이 안되자 오른쪽을 공략하고 있는 김해입니다. 김창대, 주한성에게 전진 패스, 공간이 비었습니다. 좋아요. 배천석입니다. 배천석 열어줬고요. 공간이 비었습니다. 태클 피해내고 슛! 골! 전석훈이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지금 김해가 딱 골 넣는 흐름이었고, 네, 주한성 선수가 중앙에서 너무 쉽게 볼을 잡았고요. 이 배천석 선수가 순간적으로 중앙에 있다가 볼을 받으러 내려와주는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배천석 선수의 발 맞춰서 교체로 투입된 전석훈 선수가 딱 뒷공간 침투까지, 하나의 팀으로서 어떤 플레이가 보여줄 수 있는지를 오늘 김해가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선수들이 터치를 가져가면서 이 하나의 득점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여러 번의 패스가 있었거든요. 강릉의 공격은 약간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면, 김해는 개인의 기량에 더해서 이 팀워크, 팀플레이가 좀 더해진 한 수준 높은 축구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스코어가 이 두 팀의 수준을 약간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상태죠. 강릉도
참 시간이 이번 시즌 시작할 때부터 좀 완전히 준비된 상황에서 시작을 못했거든요. 강릉 입장에서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리그를 시작했고 계속해서 이 분위기에서 리그를 치르고 있다는 부분들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즌 펼치는 동안 3득점이 최고 득점이었는데 오늘은 무려 5개의 득점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최고 득점이 제가 알기로는 청주가 기록한 6득점이거든요. 네, 만약에 오늘 김해가 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오늘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산교통공사와의 경기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오늘 경기에서 또 승리를 하게 된다면 또 기분 좋게 휴식기를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김해 선수들도 이 코칭 스태프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이번 시즌은 골득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네. 보면은 이 선수들이 단순히 이기고 싶어서 득점을 많이 하고 싶어서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압박을 하는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오늘 경기 승리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고요. 득실차를 좀 벌려놓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득실차가 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벌써 득실이 플러스 5가 됐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정말 득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해시청이고 강릉시민축구단은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한 끗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자, 김해랑 이제 4위권을 두고 다툴 팀들의 득실차를 보면은 부산교통공사는 6득점 플러스 6, 경주안수원 플러스 5, 울산시민 플러스 9거든요. 네, 그러면은 오늘 김해가 원래 0이었는데 플러스 5가 되니까 어느새 이제 좀 동등에 진 거고 나머지 경기에서도 만약에 2점, 3점 이렇게 넣으면은 울산시민축구단의 득실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또 득점을 하게 되면은 또 자신감이 올라오면서 그 다음 플레이가 조금 더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순환이 또 발생을 하죠. 네, 야, 이거 김해 자 이번에는 안쪽으로 투입이 빠졌네요. 됐습니다. 자 이번에도 심광호 선수의 돌파가 한 차례 있었는데요. 먼저 끊어냈던 김해였습니다. 코너킥이라는 거죠. 네, 야, 이 김해 경기를 지켜보고 있을 강릉, 청주, 양주, 평택. 김해가 좀 강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릉은 이지민 선수도 투입이 됐군요. 들어오자마자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선주 선수가 계속해서 킥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이지민 날카롭게 날카로워요. 뒤쪽합니다. 흘렀습니다. 자, 이거.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자 박스 안쪽에서 혼전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심이 PK를 찍었습니다. 워낙 빠르게 지나갔기 때문에 어떤 장면에서 PK가 선언이 됐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일단은 자, 이 장면이죠. 네. 올렸고요. 자 이 장면이죠. 손을 썼네요. 네, 이 장면에서 유니폼을 조금 당기는 모습이 한 차례 있었는데 박스 안에서 손을 잡아 쓰면서 끌어서 넘어뜨렸기 때문에 네. PK가 맞고요. 김해 선수들도 깔끔하게 수긍을 하죠. 그리고 키커는 강릉시민축구단의 이재호 선수입니다. 상당히 신중한 모습의 이재호 선수인데요. 골키퍼는 차강입니다. 이 골득실이 강릉도 중요하거든요. 네. 차강과 이재호와 차강. 참 5대 0으로 이기고 있는 경기인데도 한 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이재호가 준비합니다. 이재호 슛 들어갑니다. 드디어 만회골을 터뜨립니다. 침착하네요. 네. 이재호 선수가 골키퍼 움직이는 거 보고 오른쪽으로 그냥 가볍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무실점을 이어가고 있었던 김해시청이었는데 실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강릉시민축구단은 조금의 시간이 늦었지만 만회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자, 일단 이 만회골을 기반으로 오늘 경기
더 나아가야 되는 강릉이고요. 앞서서 이 김해와 경쟁하게 되는 팀들의 골득실을 좀 이야기 드렸다면은 강릉도 골득실 급합니다. 지금 강등권을 두고 평택, 양주, 강릉이 다투고 있는데 평택이 마이너스 17이고요. 양주가 마이너스 21이거든요. 근데 강릉이 원래 마이너스 16이었었는데 오늘 마이너스 5로 만약에 끝났으면 21이 되면서 양주와 골득실이 같아질 뻔했는데 그러니까 안 좋게 같아지는 거죠. 네, 일단은 만회골 넣으면서 그래도 급한 불은 일단 껐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득점 이후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강릉인데요. 확실히 골이 들어가니까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이 호르몬이 확 분비가 되죠. 네, 팀 스피릿이 조금은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흐름에서 한 골 터지면 아무리 5대1이어도 이건 모릅니다. 네, 왜냐면은 김해도 앞서서 전반전에 3골 넣는 게 10분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15분부터 25분까지 넣었거든요. 자, 심광호 선수가 1차적으로 전방 압박 시도, 그러자 김해가 걷어냈고요. 배천섭. 자, 신상희 선수도 들어왔군요. 자, 김해는 흔들릴 필요 없죠. 본인들이 계속 했던 패턴 그대로 유지하면 일단은 됩니다. 볼 소유권 최대한 오래 지키고 혹시 뺏겼을 때는 전방 압박. 자, 이번에도 전석훈 선수가 본인의 장기 스피드를 한번 활용을 해봤는데요. 막아냈던 강릉 시민이었습니다. 강릉은 결국 해답을 세트피스에서 찾았거든요. 이지민 선수의 교체 투입이 결국은 효과를 봤다고 봐야 됩니다. 네. 자, 걷어내고 있는 강릉. 그리고 득실차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셨는데 김해시청 축구단은 또 평택과 양주, 강등권에 있는 팀들과 만나게 되고요. 빠졌습니다. 자, 배천석 가운데 루안에게, 자, 등짐에서 내줍니다. 신상회가 오른쪽 주한성에게 돌아뛰고 있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반대편 열어줍니다. 들어! 옵사이드인가요? 자, 해트트릭 기회가 눈앞에서 날아갔습니다. 해트트릭이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네, 만드는 과정까지 정말 그림 같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한성 선수가 역크로스였다 보니까 그때 올라오는 과정에서 루안 선수가 앞서 있었던 것으로 일단 부심은 봤어요. 네, 제2부심이 정확히 봤겠죠? 그렇죠. 자, 강릉이 올라옵니다. 박선주. 보통 요즘에 이런 경우로 이제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루안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은 허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골이 있었다가 없어졌습니다. 네, 해트트릭이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네. 김민식. 후반전 정규 시간도 10분 안쪽으로 남았습니다. 안세이가 앞쪽으로. 자, 유창현의 패스 정확하지 않았고요. 김민준의 한 번의 터치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전방으로 다시 한번 유창인 수비 맞고 김해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신상휘 가운데 전진 패스. 좋은 패스예요. 자, 기회가 찾아왔고요. 태클까지. 자, 다시 한번 태클 가져갔지만 이번에는 반칙입니다. 자, 이건 반칙이죠. 자, 이재호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고요. 오늘 득점이 있는 김민준 선수였습니다. 자, 이 공이 애매하게 떴어요. 자, 오른쪽에 공간이 있는데요.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창일 선수가 등을 지면서 잘 막아냈고요. 자, 그리고 뒷발로 끊어냈고 반대편의 넓은 공간을 활용합니다. 배천석 잘 봤어요. 돌아뛰는 움직임. 도라티니 배천석 선수 잘 봤습니다. 주한성입니다. 주한성 안쪽으로 또 한 번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오프사이드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있었는데요. 네, 이거는 없는 게 아니었는데요. 그렇죠.
아, 루안 선수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헤트트릭 기회가 있었는데 아쉬워하죠. 주한성 선수의 이 크로스도 굉장히 좋았고요. 주한성 선수의 전매 티커죠. 저렇게 순간적으로 빠르게 뒷공간 침투해주는 움직임이 항상 눈에 띄는 선수인데 지금도 굉장히 위협적인 돌파였고 오버래핑이었습니다. 한동안 정말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을 시기가 있었던 김해시청이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해가 공격을 잘하는 날을 보면요, 이 주한성과 이 김창대 선수의 발끝이 항상 빛납니다. 네, 루안 선수 홀로 빛나서는 사실 강팀들 상대로는 어렵거든요. 근데 강릉이 물론 강팀으로 분류되는 팀은 아니지만 이 세 선수가 같이 빛나야 되고 오늘은 배천석 선수도 같이 또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김민식이 끊어냈고요. 지금 약간 빨랐네요, 패스 템포가. 자, 넘어집니다. 어드밴티지 적용. 이 공이 전달이 됐는데 어드밴티지를 적용했다가 다시 한번 반칙이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쪽에서 왼쪽 허벅지를 감싸고 있는데요. 자,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심판이 가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시계도 일단 멈췄어요. 심광호 다행입니다. 선수. 네. 전방에서 정말 많은 활동량을 가져갔던 심광호 선수였는데 타박이었네요. 다행입니다. 보통 저 부위에 이제 타박이 발생했을 때는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회복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흔히 이제 저 고통은 로우킥이라고 하죠. 네, 한 번쯤은 다 맞아봤잖아요. 학창 시절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가운데 공간이 비었습니다. 이재호가 왼쪽으로 전달해 줍니다. 모처럼 만에 좋습니다. 올라갑니다. 자, 잡아놓고 뒤쪽 연결. 정면. 자,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김해 선수들이 멍했거든요. 네, 그 타이밍에 강릉이 슈팅을 때렸는데 이게 골키퍼 정면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강릉시민 축구단은 이 전성수 선수를 또 투입시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전성수 선수가 최근 경기에서 골을 넣었고 공격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였는데 다소 좀 늦은 교체로도 보이긴 하지만 또 오세훈 감독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네, 전성수 선수의 몸 상태가 안 좋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아껴두고 양주전을 대비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고, 왜냐면은 최근 경기 계속해서 선발로 뛰었던 전성수였기 때문이죠. 자, 심광호 선수를 벤치로 불러들이고 전성수 선수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릉 입장에서는 오늘 김해 상대로 냉정하게 져도 됩니다. 양주 잡으면 되거든요. 네, 양주랑 강등권 더비 경쟁 중인데 잡으면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돼요. 강등권 경쟁이. 오른쪽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박성우 밀어주면서 전석훈 넘어졌습니다.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고 반칙 선언됐습니다. 교체로 투입이 되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전석훈 선수. 전석훈 선수 이번 시즌 오른쪽 풀백으로 윙어로 출전하면서 상당히 이 김해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전석훈 선수도 그러고 보니까 시즌 마수거리 득점이네요. 김해는 아직도 득점이 더 고파요. 네, 주한성. 자, 박선주가 앞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면서 유청인 돌파를 시도합니다. 유청인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반칙까지 얻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청인 선수 홀로 개인 기량 돌파를 시도했는데 무려 3명의 선수가 에어싸고 있었죠. 네. 자, 그리고 서정진 선수가 김해에는 투입이 되고 주한성 선수가 빠집니다. 오늘 많이 뛰었던 주한성을 빼주고요. 이렇게 되면은 서정진 선수를 그대로 주한성 자리에 쓸 수도 있고요. 김민지 선수가 한 칸 올라가고 서정진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출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험이 많고 노련한 선수죠. 자, 얼굴을 감싸지는 장면이 한 차례 나왔는데 그 전에 반칙이 주어졌고요.
자, 서정진 선수가 어떤 위치에서 공격을 또 풀어 나가게 될지. 차강이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가는데요. 신상희, 박성우가 가운데로, 자, 짧은 패스로 풀어나가면서 신상희가 왼쪽으로 벌려주고 있습니다. 김민식 감아줍니다. 반대편 가는데요. 동료 선수가 없었습니다. 박선주 넘어지지 않고 버텨내면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지금은 손을 썼습니다. 그리고 서정진 선수는 원래 주한성 자리였죠. 중앙 미드필더 볼란치 자리에서 그대로 뛰고 있습니다. 유청인, 줄 곳이 없자 뒤쪽으로 가는데요. 오히려 자, 패스미스가 나왔습니다. 공격 숫자가 기회입니다. 많아요. 루안입니다. 기회예요. 자, 루안도 급하지 않아요. 김민식, 교체에 들어온 서정진, 넓은 공간 박성우, 박성우 흔들면서 오른쪽을 공략합니다. 박스 안쪽 올려줍니다. 반대편 살려내나요? 나가기 직전 살려냈고 다시 한번 안쪽 연결합니다. 끊어내고 있는 강냉. 자, 이거 반칙 선언됐습니다. 전반 막판 아니라 후반 막판이거든요. 네, 이 선수들 체력적으로 정말 이렇게 열심히 뛰어도 되나 싶을 만큼 마지막까지 정신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파울로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고 카드가 한 장 주어졌습니다. 유청인, 자, 주심을 역습이죠. 아니라는 판정. 신상희가 뛰어갑니다.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두 팀 경기하는 거 보면 마치 2대2 무승부 경기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양 팀 모두 어떻게든 한 골이라도 더 넣으려고. 이게 또 리그 막판의 묘미죠. 그렇습니다. 유청윤, 가운데로 태클. 자, 좁은 공간에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고요. 반칙 선언되면서 강릉공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양 팀에게 남은 시간은 3분. 3분 동안 한 골을 더 넣을 수 있는 팀이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서정진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자, 김민식 왼쪽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폼이 좋아요, 김민식. 측면으로 벌려져 있는 루안, 스텝 오버 이후에 루안에게 루안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원에서 경합 상황. 자, 압박을 빠져나오고 있는 이재호,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교체 카드죠. 노이동 선수가 출전을 하고 차강 골키퍼가 벤치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김해는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선수 교체죠. 3명을 교체하고도 골키퍼는 또 교체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골키퍼 들어가기 전에 빠르게 플레이를 한번 진행했던 강릉인데 심판이 다시 처리하라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필드 플레이는 저런 상황에서 그냥 진행을 해도 되는데 골키퍼인 경우는 저렇게 꼭 다시 차라고 진행을 해야 맞아요. 규정집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왜냐면은 골키퍼 교체를 했는데 골키퍼가 들어가는 와중에 플레이에서 넣어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재밌는 장면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황병철 해설위원이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규정집 보는 게 또 취미여가지고 네,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자, 서정진 전방 압박 시도하는데요. 빠져나오는 김혜입니다. 자, 짧은 패스 좋습니다. 원터치 이어지면서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루안입니다. 루안 파고듭니다. 그리고 천석훈. 아직 안 끝났어요.
여전히 김해의 공격. 배천석 가운데로 밀어줍니다. 돌아서는데요. 돌아섰고요. 안쪽. 자, 서정진 한 차례 접어놨습니다. 정말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찍어주는데요. 박성우 다시 한번 자. 서정진 뒤쪽 흘러갑니다. 때려줘! 막아냅니다. 슛! 자, 골대를 때립니다. 아직도 시간 남아 있습니다. 네. 매섭게 몰아붙이고 있는 김해시청. 김민준, 김민식에게. 자, 다리 사이로 빼냈어요. 이러면 자, 이렇게 이러면 뒤쪽으로 올라갔고 이태준 왼쪽에 자, 뛰어가는 선수 있습니다. 있어요. 밀어냅니다. 자, 늦은 시간 하지만 많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전성수 선수 교체로 들어와서 네, 두 번째 만회골을 넣어줬는데, 야, 이거 김해 입장에선 좀 쓴 득점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한 번에 넘어왔던 공 이태준이 침착하게 밀어주고 전성수의 마무리.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 리그 26라운드 김해시청 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 5대2 김해시청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경기 정말 재밌네요. 김해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이겼고 승점 3점에 골득실은 플러스 3을 일단 가져가게 됐는데, 이게 마지막에 강릉이 만회골 한 골을 넣으면서 뭔가 깨름직하게 끝나네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강릉시민축구단은 이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마지막에 득점을 그래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다음 경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오늘 경기에서 재밌었던 부분은 물론 양팀 모두 축구적으로 정말 잘했고 준비를 잘해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지만은 5대 1인 상황에서도 4대 0인 상황에서도 마치 두 팀이 3대 3, 뭐 2대 2 뭐 이렇게 치열하게 비기고 있는 것처럼 경기를 했던 부분이 정말 재밌었고, 결국은 5대 1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선수가 공격에 가담했던 김해시청이 정말 마지막에 강릉의 카운터 어택을 허용하면서 약간은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좀 욕심을 부리다가 약간 오히려 피박이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쓸까요? 네, 약간 박을 쓴 느낌도 분명히 있는 경기네요. 그렇습니다. 자, 2021 K3 리그 26라운드 김해시청 축구단과 강릉시민 축구단의 경기는 김해시청 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갔다는 소식과 함께 모든 중계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안동익이었고요. 황병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